자, 이번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4번, 14번, 15번에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이게 지금 제가 경제에서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찍는 거니까 여기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게 32의 이제 기출인데, 자, 문제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합니다. 이 동시에요,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동시에. 자, 그러면 항상 문제되는 쪽이 가격이냐, 거래량이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32에는 아주 쉽게 줬단 말이에요. 즉, 뭘 줬냐? 폭을 준 거야. 폭. 그러니까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이거 해석을 못 하신 분이 너무 많아.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이런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는데, 그러면 항상 증가가 공통적이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잖아요. 거래량은. 그러니까 일단 얘는 그냥 틀린 거야.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거래량이 확실하니까.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줄다리기의 힘의 크기로 결정이 되잖아요. 힘의 크기. 그래서 힘의 크기를 준 거예요. 힘의 크기를. 그게 바로 폭이라는 문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큰 쪽만 찾는 거 아니에요? 큰 쪽만. 수요의 증가가 크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뭐가 문제되느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수요의 증가가 크다. 그러면 무조건 소비자가 줄다리기에서 이겼다는 거니까 소비자의 행동으로 시장이 결정되는 거죠. 수요의 증가로 결정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해야죠. 이렇게 봐야죠. 자, 다시 보세요. 자, 뭔지 모르지만 균형의 변화를 묻고 있는 거예요. 뒤쪽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뭘 줬느냐? 힘의 크기를 줬다겠죠. 힘의 크기. 폭이 항상 힘의 크기야. 그러면 뭘 찾는다? 힘의 크기가 큰 쪽을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큰 쪽이 뭐예요? 공급의 감소가 힘이 큰 쪽이죠. 공급의 감소가 힘이 큰 쪽. 공급의 감소가 힘이 크니까 공급의 감소로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의 감소니까 거래량은 감소해야죠. 이렇게 찾아야죠. 자, 그런데 4번도 보세요. 똑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요새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힘의 크기를 줬어. 수요의 감소폭, 공급의 감소폭. 힘의 크기를 줬는데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다리기에서 뭔가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승부야.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무승부.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X인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표현. 무승부라니까 힘의 크기가 똑같다고 썼으니까. 자, 그런데 힘의 크기를 언제 써먹습니까? 그러면 항상 애매모호한 불확실한 쪽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보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야. 그러니까 얘는 힘의 크기를 찾을 필요도 없이 틀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감소라고 돼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문제는 가격인데 힘의 크기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공감이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때 문제가 되는 건데 둘의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출제자가 문제를 좀 잘못 냈어. 그냥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해. 거래량 감소해야지. 이건 확실한 건데 X죠. 자, 이것도 보자고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고 돼 있어. 그런데 뭘 줬으니까? 폭을 줬으니까 폭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수요의 증가폭이 작다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공급의 감소가 크다는 거죠. 공급의 감소.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가 시장을 결정하죠. 공감, 가격 상승. 공감, 이거 틀렸네. 감소라고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해보자.
문제가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수요의 감소 폭이 작다고 돼 있어. 폭을 봐야죠. 수요의 감소 폭이 작다.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겠구나. 이쪽에 힘의 크기가 크니까. 이쪽에 힘의 크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공증, 가격 하락, 공증, 거래량 증가. 네가 정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잘 보세요.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뭡니까? 기본 개념을 묻는 건데, 읽는 방법을 넣었어요.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공식이 모가지를 치면 공식이잖아요. 모가지를 치면 공식. 그래서 위가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아래가 가격의 변화율이죠. 가격의 변화율. 그러니까 뒤쪽을 보죠. 이게 이런 표현이 잘 보여야 돼.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읽는 방법이야. 항상 분수 형태의 공식이 나오면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를 또는 뭐뭐를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하고 또는 뭐뭐에 대한 이렇게 시작하거나 또 뭐뭐를이면 항상 앞에 있는 분자부터 있는 거죠. 분자부터 읽는 거고 뭐뭐에 대한이면 분모부터 읽는 거죠. 근데 뭐뭐에 대한 읽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분모부터 읽어야지. 그러니까 수요량이 아니라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이거 틀린 거다 이러면. 자, 2번 보세요. 자, 뒤를 보면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한대로. 근데 앞을 봤더니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양의 변화가 없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 이것만 읽으면 안 돼. 주어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주어. 그 다음에 크다. 이게 수로. 그런데 봤더니 양의 변화가 크다. 그러면 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야죠.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요. 자, 뒤쪽을 봤더니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 양의 변화율이 크다. 그러니까 아하, 주어는 공급 양의 변화. 그리고 수로는 크다. 양의 변화가 크다. 그러면 요 놈이 탄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렌지만. 자, 그 다음에 공급곡선이 수직선입니다. 공급곡선이 수직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죠?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지금 32회까지 이론 문제가 끝난 거야. 그럼 남는 시간 뭐 할 거냐? 이거 잘 보셔. 자, 올해 시험에 나올 거. 자, 첫 번째. 계산 문제야. 경제론의 계산 문제는 푼다고 안 푼다고. 초반부에 풀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경제론의 계산 문제는 6번, 7번, 8번, 10번 안에 있는 문제야. 10번 안에 있는 문제를 손댔다가 안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문제는 다 작살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경제론의 문제는 마킹을 할 때 내가 선택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그런데 올해는 탄력성이 하나 어려운 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탄력성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이게 내가 올해 찍는 거예요. 작년에 너무 쉬운 게 나왔으니까. 잘 봐요. 패턴이 어떻게 되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탄력성을 측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력성을 뭔가 제시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좀 생략했어요. 뭔가 탄력성을 제시했어. 탄력성을 제시했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탄력성을 제시하고 전체 소비량의 변화를 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푼다라는 거예요.
자, 탄력성의 수치를 우리 보고 측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탄력성의 수치를 이렇게 주고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요건 풀어야 된다. 이런 말, 요건 푼다, 안 푼다? 요건 푼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출제자가 준 내용을 밑에다 적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리고 공식이 항상 이렇게 모가지를 치면 공식인 거죠. 모가지를 치면 공식. 그리고 우리는 뭘 찾는다? 요 소비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소비량의 변화, 소비량의 변화. 그런데 출제자가 뭘 줬느냐? 이렇게 줬어. 가격이 3% 상승하고요. 여기 지금 지문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도 3% 증가하고요. 상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의 가격이 3% 상승하고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3% 상승하고요. 이렇게 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의 가격도 오르고 그 다음에 소득도 오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라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올랐을 때 소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3% 상승 요걸 보는 거야. 요걸. 자, 가격이 지금 3% 상승했어요.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이. 그러면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소비량이. 감소야? 늘어. 소비량이. 아니,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량은 감소해야죠. 소비량 감소. 근데 몇 프로 감소합니까? 그러면 3%의 0.6배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0.6배. 이게 3%의 0.6배면 3, 6, 18, 1.8%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3%가 오르면 아파트의 소비는 일단 감소 마이너스. 그리고 몇 프로가 바뀝니까? 3%의 0.6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여기는 지금 정상제를 가정했어요. 정상제. 그러니까 소득이 3% 늘었다. 그러면 아파트가 정상제를 가정했으니까 소비가 늘어야죠. 정상적이죠. 근데 몇 프로 느니? 3%의 0.4배. 3, 40이니까 1.2%가 는다는 거야. 2.2%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대체 관계라고 했어요. 대체 관계.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가격은 따라서 가격으로 시작했으니까 따라서 늘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몇 프로가 늡니까? 3%의 0.2배. 0.6%가 늡니다. 이렇게 문제가 정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럼 이런 거야. 탄력성을 이렇게 줘. 출제자가 탄력성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탄력성. 그리고 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경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으로 소비가 바뀌는 거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 바뀌고 소득도 얼마 바뀌고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의 가격도 얼마 바뀌었을 때 야 아파트의 소비가 변화되는데 요거 전체 소비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충분히 할 만하죠. 그러니까 다시 보셔. 자 여기 아파트 가격이 3% 상승한다고 돼 있어. 상승. 그러니까 아파트의 소비는 감소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야. 그런데 3%가 늘었는데 소비는 얼마나 변합니까? 3%의 0.6배. 3, 6, 18, 1.8%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정상제니까 소득이 늘었다면 소비는 정상적인 제한은 늘어야죠. 플러스. 몇 프로 늡니까? 3%의 0.4배. 1.2%.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제하니까 오피스텔 가격을 준 거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으로 시작했으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가격 상승, 아파트의 소비 따라서 증가. 근데 몇 프로니? 3%의 0.2배, 0.6.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빵 프로. 그러니까 정답은 변화가
없다 하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연습해줘. 요거 올해 나오면 그냥 마킹할 때 땡큐 하는 거니까. 자, 드디어 4부 만에 경제론 필살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경제론 필살기라는 건 기출지문 정도만 제대로 해석을 좀 해주고 풀어주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 4문제 정도 나와. 그 중에 한 2문제는 이걸로 충분히 맞출 수 있고, 한 문제는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 하나 준비해가고, 요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그렇죠. 단순 암기 주제에다가 활용하셔야죠. 자, 여기까지 갑니다. 자, 다음에는 투자론 필살기로.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